제가 입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 무려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생의 후기 글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낯익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백지복습이라는 단어였어요. 백지복습 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서울대 의대 학생의 공부법 그래도 똑같이 백지복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의대는 아니고 사회교육과 수석 졸업생 접니다. 예, 저의 학부모 설명의 자료에도 그대로 백지복습이라고 떡하니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 문구가. 이쯤 되면 이 공부 좀 한다는 인간들이 이 백지복습이라는 걸 하는 모양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학교, 학년, 과목, 시험의 유형 아무런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백지복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백지복습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Why? 왜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왜? 언제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분히 집중할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백지복습을 왜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복습을 할 때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풋 하는 게 복습의 주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인풋된 게 제대로 되었나?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통 수험생들이 이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기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생활과 윤리 제가 가시는 과목 생윤과 관련시켜 보자면 자, 한번 표를 먼저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표가 생윤 과목에서 지난 5개년간 수능 문항별 정답률 분포가 됩니다. 제가 편의상 60% 미만이랑 60% 이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60%면 6등급이 맞출 수 있어라는 문제거든요. 보시다시피 한 3분의 2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또는 복습이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가가지고 펜 들고 문제 읽고 풀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3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객관식 문제는 우리 소거법이라고 하죠. 정답은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이건 5등인 것 같아. 쓱쓱쓱 지우면 또 이제 보기 조합상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찍어서 대충 맞추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빨로도 맞추고 눈치빨로도 맞추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기출문제가 인풋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적어도 생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심한 게 뭐냐면 암기하고 바로 기출문제 아니면 수특에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들 푸는 분들입니다. 왜? 내가 이게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인풋이 됐는지 확인 안 돼, 얘들아. 이게 문제를 맞추는데 이게 개념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맞춘 건지 그냥 맞출 수 있는 건지 근데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인풋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거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백지복습. 퍼펙트한 주관식이죠. 진짜 완벽한 주관식이죠.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보여달라 라고 하는 거, 그게 백지복습이에요. 이 인풋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백지복습 이외에 다른 것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지복습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고민거리가 될 텐데 내가 공부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복습한다, 이건 미친 거야. 그래서 백지복습 필요한 주제는 일단 지식이 많은 주제. 사실 지식이 아니면 눈으로 풀고 답 체크하면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생윤 문제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독해형 문제들이 있다. 백지복습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반 독해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식반 독해반 문제들은 지식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백지복습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그냥 필기 잘해가지고 그냥 눈팅하면 돼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거 하고 넘어가면은 얼추 다 맞추게 되어 있어. 대신에 지식 비중이 높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요 주제들은 백지복습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생윤에서 지식 비중은 높은데 제가 지하라고 합니다. 지식의 수준이 낮은 주제들이 있어요. 얘네를 굳이 백지복습 해야 될까, 이게 고민되기는 해. 그런데 일단 지식 수준이 상인 주제들은 백지복습 해야 되는데 평소에 백지복습 안 하다가 이거 백지복습 한다 들이대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식 수준의 하인, 이 지하인 주제들부터 백지복습을 해라, 연습을 해두어라. 그래야지만 지식 상인 주제들 백지복습할 때 막힘이 없다. 게다가 생윤은 다행스럽게도 이 지하인 주제들이 일단 눈에 딱하니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 복습의 습관, 백지복습의 습관을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이는 이 주제들이죠. 이 주제들은 백지복습을 해라. 대신에 지식 수준이 하인 주제들, 지하인 주제들은 너무
꼼꼼히 할 필요는 없고 연습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상인 주제들 얘네는 백지복습을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칙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백지복습은 지식 비중이 높은 파트를 하는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 비중이 높은데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백지복습을 강화시켜라. 수준이 낮으면 조금 가볍게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대원칙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칙 안에서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백지복습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다시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이 공부는 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백지복습은 인풋된 것을 최대한 그대로 카피 아웃풋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웃풋이 되기 위한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원본은 수업 그 자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이 읽는 개념서나 원서, 독학서 그 자체가 되겠지만 그 이상일 뿐이고 우리 같은 평균적인 인간들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그걸 요약 정리를 한 필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카피하는 거니까 100개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백지복습 모르는 거예요. 백지복습은 필기를 그냥 단순히 카피하는 그런 차원의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에요. 필기를 베끼는 게 아니라 필기 속에 녹아있는 논리, 구조, 순서,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이 카피되는 게 백지복습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기법 얘기를 다른 영상에서 했어요. 했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요나스라고 하는 지식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식 수준은 하인 사상가를 얘기했습니다. 왜? 이걸로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그럼 이제 이 요나스 필기를 원본으로 해서 제가 한번 백지복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필기가 사색 필기다. 그 다음에 그 필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다. 요거 두 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요 노란색. 요게 뭐라고요? 주제와 라인. 그러면은 백지복습에서 저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요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요나스 책임윤리. 그러면 제가 이제 윤리의 체계죠. 예, 윤리의 체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요렇게 윤리를 하면서 이제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틀을 맞추었다. 그리고 요나스의 책임의 원형이 배려윤리의 원형과 비교되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리는 전제, 내피셜들이 있다. 거기에서 어떤 윤리 원칙, 도덕 원리가 나온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원형은 따로 준비를 해두자. 이렇게 이제 라인 구조화를 시켰어 일단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거란 말입니다. 전제. 그리고 전제는 외워야 되는 거다. 방법이 없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제가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이죠. 수업에서는 이 친구의 전제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 세 번째는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세보여줘라 이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게 그대로 카피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인간에 대한 관점.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관점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관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해가지고 이제 과학기술 얘기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요나스가 보는 인간관 하면서 그 다음 뭐였습니까? 길게 외우라고 했지.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능력 있어. 그리고 이걸 근거로 삼아서 요나스는 우리 인간은 책임져야 할 지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대. 바로 이 팩트를 근거로 이제 당위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라. 그래서 빨간 걸 외우면 이 파란 건 여러분이 충분히 머리 굴림 할 수가 있다. 그럼 요거 하나가 이제 통으로 요나스 책임률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전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수업이 카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을 막 뺏기는 게 아니라 순서, 질서, 체계 그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쓰는 거, 복습해보는 거. 그게 백지복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쭉 하다 보면 중간에 막히잖아 얘들아. 이때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스탑 하고 다시 봐. 다시 노트 필기 봐. 저는 그런데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좀 감정적인 소모도 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생활과 윤리 입시에서 별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생윤 따위에 이 정도의 열정을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열정은 국어나 수학에 투자하셔야죠. 일단 막혀도 돼. 괜찮아. 그냥 네 지식의 마지막까지 쭉 하니 가 그냥.
가면서 이제 뭐 빵꾸 난 거 표시를 해. 그래서 뭐 하느냐? 그럼 이제 원본 필기를 봐. 가면 이제 여기 빵꾸 난 것도 있지. 그 필기다 표시를 해.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빵꾸 난 것들을 메꾸는 인풋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막히는 부분 개수에서 막힐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너가 잘 안 외워진다는 부분이 안 외워지는 부분이 약간 그 부분을 아예 통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딱 외워. 아예 그것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이 방법으로 백지 복습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의 글을 가져왔는데요. 수업을 낮에 듣고 저녁에 복습을 할 때 자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거 최대한 빨리 해줘. 그게 가장 좋아.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쓱 보면서 이제 백지 복습을 쭉 하는데 뭡니까? 그냥 기억 안 나도 그냥 쭉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쭉간에 가가지고 끝까지 딱 하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빠진 부분 또 튀어넣는 복습 다시 돌아갑니다. 또 새 연습장 또 써? 그래서 이 백지 복습이 좀 귀찮아. 한 번 가지고 백지 복습 잘 안 된다니까 얘들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쌓여가지고 내게 되잖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성적 때문에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하다 보면은 뒤죽박죽 정리도 안 되고 막히기도 하고 막막하긴 한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직접 펜을 들고 써.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힘들긴 한데 여러 번 익숙해지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안 걸려. 그래서 이제 1학기 때입니다. 초반에 30분, 40분, 50분 걸리던 것이 나중에 수능 가까이 가면요 그냥 몇 분밖에 안 되면 몇 초면 돼. 그냥 머릿속 딱 그릴 때니까 몇 초면 돼. 그게 딱딱딱 나온다니까. 자, 지금까지 백지 복습에 대한 세 가지 얘기, 왜 해야 되는지, why,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주제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저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6평 전에 이제 이 백지 복습 특강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걸 연습을 해라 라는 이제 취지에서 백지 복습 특강을 하는데 특강생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 A가 이제 한 필기는 내용이 많고 한 필기는 적은 건 아실 수가 있겠죠? 필기 내용이 많은 친구는 어쨌든 간에 백지 복습 해가지고 문제들 냈는데 정답률 9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이 적은 친구는 정답률이 70%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양이 많은 친구가 더 성적이 높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식의 양이 적은 이 친구는 이냐가 아닌 거라. 얘네가 푼 이 객관식 문제들 평균 정답률이 38%야. 38%인데 학생 B 두 번째 친구 학생 B 같은 경우 정도로만 해도 정답률이 70% 두 배나 훌쩍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생 A는 정답률 90%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백지 복습은 하면 이 지식형 주제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면 제 강의나 특강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효과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엔타 김준호였습니다.